지금까지 당신이 예민해서 힘들다고 생각해왔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남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고 사람 많은 곳만 가도 에너지가 바닥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아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죠. 주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민감하냐고 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서 더 외롭고 답답하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약해서도 성격이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거든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의 뇌는 일반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이게 사실은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20%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뇌 구조죠. 이걸 모르고 살면 평생 고통받지만 제대로 알고 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이후에는 당신의 예민함을 보는 시각이 180도 바뀔 겁니다. 그럼 먼저 당신의 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죠. 그런데 여러분, 예민한 사람의 뇌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정보량의 3배에서 5배를 매 순간 처리하고 있거든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커피 맛만 느끼는데 여러분은 옆 테이블 대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향수 냄새, 조명 밝기까지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뇌가 쉴 틈이 없어요. 더 심각한 건 편도체라는 뇌 부위예요. 위험을 감지하는 담당자인데 예민한 사람들은 이 편도체가 평균보다 40% 더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상황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상사가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으면 혹시 내가 실수했나? 친구가 답장을 늦게 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이게 여러분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의지력으로 이걸 조절하려고 하면 할수록 심해진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억지로 불안을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편도체가 더 예민해져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말자 라고 100번 되뇌어봐도 소용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 인구의 20%가 당신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뇌과학에서는 이런 분들을 고감수성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상담했던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만 이상한 건가요? 친구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 친구들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다들 숨기고 있었을 뿐이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사회가 예민한 걸 마치 약점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민하다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분들은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만 해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민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패턴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도 괜찮을까? 걱정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느라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밤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게 바로 만성 불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거든요. 뇌의 작동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뇌과학으로 밝혀진 불안을 잠재우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실까요? 예민한 분들의 뇌를 스캔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나와요. 편도체라는 부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바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편도체가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별것 아닌 상황에도 위험해 하면서 경보를 울려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쏟아내죠.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게 나타나요. 전전두엽이라는 뇌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곳인데 편도체가 너무 시끄럽게 굴면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하죠. 그럼 어떻게 이 경보기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뇌와 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같은 존재거든요. 특히 호흡을 깊게 하면 이 신경이 진정해도 돼 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요. 실제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내쉬는 호흡을 하면 불과 3분 만에 편도체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이 있어서 꾸준히 연습하면 뇌 패턴 자체를 바꿀 수 있거든요. 마치 근육을 키우듯 차분함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은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워요. 바로 5-2-2 4-3 다은 2-2-2 1 감각적지법이에요. 이름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쉬워요. 불안이 밀려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눈으로 보이는 것 5개를 찾아보는 거예요. 책상, 컵, 창문, 시계, 펜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엔 들리는 소리 4개를 의식적으로 들어보세요. 에어컨 소리, 자동차 소리, 발걸음 소리, 키보드 소리까지요. 세 번째로 만질 수 있는 것 3개를 실제로 만져보세요. 의자 팔걸이, 옷 소매,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요. 네 번째는 냄새 2개, 마지막으로 입안의 맛 1개를 느껴보는 거예요.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뇌에서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과 불안을 만드는 편도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감각에 집중하면 뇌가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면서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이 뇌 스캔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감각 집중법을 사용하면 2분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회의실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근데 감각 적지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생각들 때문에 불안이 멈추지 않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생각을 다루는 기술이에요. 두 번째 기술은 생각 라벨링이에요.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카톡을 안 읽어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보통은 그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요. 그런데 생각 라벨링을 하면 달라져요. 아, 지금 나는 친구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뇌과학자들이 뇌 스캔으로 확인해 봤더니 생각을 관찰하는 순간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거든요. 실제로 불안장애 환자들한테 8주간 생각 라벨링 훈련을 시켰더니 편도체 활성도가 23% 줄어들었어요. 편도체는 불안을 만드는 뇌 부위예요. 핵심은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나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실패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라벨을 붙이는 거죠.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생각에 휘둘리는 대신 생각을 구경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잘 다뤄도 애초에 에너지가 바닥나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예방적 에너지 관리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감정의 파도를 타고 있거든요. 스탠포드 연구팀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3배 빠르게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죠. 마치 연비 나쁜 차처럼요. 그래서 미리미리 에너지 탱크를 체크해야 해요. 저는 하루를 10점 만점으로 채점하거든요. 아침에 7점이면 가벼운 모임까지, 5점이면 집에서만 있는 식으로요. 특히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전엔 반드시 충전 시간을 가져요. 15분만 조용한 곳에서 심호흡하거나 좋아하는 음악 듣는 거죠. 그리고 모임 후엔 바로 집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핵심은 자극 차단이에요. 시끄러운 카페에선 이어폰을 끼고 밝은 조명이 부담스러우면 선글라스를 써요.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경계 설정도 중요해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전화 통화 횟수, 만날 수 있는 사람 수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오버하면 다음 날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리를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바로 예민한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먼저 공감 능력부터 살펴볼까요? 예민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즉시 읽어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아세요? 일반인들이 놓치는 미세한 신호들을 여러분은 다 캐치해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이런 능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직관력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 나중에 보면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죠. 이건 여러분의 뇌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창조적 능력이에요. 깊이 있게 사고하고 섬세하게 느끼는 특성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든요. 예술가, 작가, 혁신가들 중에 예민한 사람들이 유독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대인관계에서도 이 특성을 활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빠르게 파악하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위로나 격려를 해줄 수 있죠. 이런 섬세함은 정말 소중한 재능이에요. 이제 마인드셋을 바꿔볼 시간이에요. 예민함은 치료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특별한 능력이거든요. 자신을 예민해서 문제인 사람이 아니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질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기술 기억하시나요? 5 니너 4-3-2 니너 1 감각 접지법으로 현재에 머물기, 생각에 라벨을 붙여서 거리두기, 그리고 미리미리 에너지 관리하기요. 이 방법들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민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없애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예민함은 여러분만이 가진 특별한 선물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놓치는 작은 변화들을 알아채고 깊이 공감하고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예민해서 문제인 사람이 아니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불안할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다 내 뇌가 지금 열심히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예민함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죠? 아니면 오늘 배운 방법 중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건 어떤 건가요? 댓글로 솔직한 이야기 들려주세요.